포근한 봄 기운이 찾아든 3월. 황재근 디자이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여보세요. 우와. 저희 집이에요. 한눈에 봐도 평범한 가정집과는 확연히 달라 보이는 공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든 그의 집안 곳곳에는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한 문양의 가구와 소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로코코 스타일로 다 100년, 200년 된 프랑스나 영국 가구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제가 모아가지고. 그에게 집은 쉼과 일상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의 영감을 일깨우는 또 하나의 작업실. 그에겐 집이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반 가정집으로 집을 꾸며놓고 사는 걸 싫어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비어있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그냥 갤러리 같기도 하고 카페 같기도 하고 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오래된 빈티지 소품이 가득한 이곳에 유일한 식물은 선인장이에요. 손이 찔리는 게 겁나지 않을까? 가시를 거침없이 쓸어 올리는 재근 씨. 이렇게 가시 보면 왜 이렇게 만져보고 싶잖아요. 아플 거 알면서도. 그럼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어, 가시에도. 왜 우리 이렇게 막 수첩이라고 저렇게 막 박혀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인장을 모티브로 저렇게 막 디자인 같은 거 하면 되게 예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의 집에서 가장 남다른 공간이 있다면 바로 주방입니다. 부엌인데 부엌을 잘 안 써서 요리를 안 해서 그냥 데코레이션이에요. 설거지만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집에서 식사 같은 걸 안 해 드시나요? 전혀 안 해 먹어요. 주방에서 보기 힘든 물건들이 가스레인지 위를 가득 채운 걸 보니 요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이 믿어지네요. 냉장고도 마치 로코코 스타일 장식품 같습니다. 장식품이랑 뭐 이런 가구나 뭐 1억. 뭐? 네, 1억 썼어요. 제 기억으로. 인테리어랑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사고 뭐 잔공사하고 재료비하고 1억 썼던 거. 저는 개인적으로 금색 골드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베르사유 궁전이나 그런 왕실에서 온 유럽 전통의 바로크 스타일을 또 좋아하고 또 거기에 금색이 가장 잘 어울리고 문만 열면 이제 황제근의 중세 시대가 시작되죠. 그날 오후 드디어 외출 준비에 나선 재근 씨. 손에 무언가를 짜더니 하얀 액체를 수염에 얹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뭘 바르는 걸까요? 이게 목공풀이에요. 이게 무독성이고 오래 잘 식히고 보통 헤어 젤 용품은 이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속눈썹에 바르는 마스카라로 수염을 한층 더 강조해주면 준비 끝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출근하시고 이럴 때는 헤어스타일 신경 쓰고 빗질하고 드라이하고 제품 바르고 가잖아요. 저는 수염에 그게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죠. 평소 스타일과 달리 편한 트레이닝 복장으로 집 밖을 나서는 재근 씨. 그가 향하는 곳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건물이었습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 서류 일도 하고 뭐 기획안 일도 하고 뭐 이거 다 하죠. 그래서 뭐 마네킹도 있고 뭐도 있고 온갖 잡채 다 있어요. 방금 전에 화려한 집과 달리 사무실은 다소 어수선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은 직원을 다 내보내고 저 혼자 있어서 고정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스탑해가지고 저 혼자 하는 스케줄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러다 뭐 일이 또 생기면 다시 뽑는데 지금은 패션을 언제나 자신의 천직이라고 여겨온 재근 씨. 그러나 처음부터 디자이너를 꿈꾼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화가가 꿈이었었어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막 미대 입시 진학을 위해서 노력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 가고 나서 디자이너로 꿈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홍익대학교 안에 걸어다니는 키 크고 날씬한 여대생한테 부탁해가지고 모델 한번 해달라고 해서 밥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막 입혀가지고 그 안에서 막 모델처럼 걸으라고 막 그랬었어요. 학교도 이미 엔트워프 왕립예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 학교는 졸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긴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예술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할 수 있고 그냥 똑같은 옷을 만들어내고 주입식으로 베껴서 외우는 학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내가 원하는 학교니까 그 학교를 가야겠다. 재근 씨가 졸업한 엔트워프 왕립예술학교는 세계 3대 패션 스쿨로서 최고의 디자이너를 대거 배출한 학교로 유명한 곳입니다. 전 세계 그 어느 학교 중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학교로 알려져 있고 교육 방식을 소개할 때도 우리는 스파르타다, 넉다운 되는 거는 당연하다. 학교의 모든 친구들이 동료이면서 학생이면서 라이벌이면서 적이면서 유학 시절의 치열함이 담겨있는 책을 한가득 꺼내오는 재근 씨. 이거는 2002년도에 엔트워프 왕립예술학교 입학해서 했던 스케치예요. 이때 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맨 처음 과제가 뭐였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옷을 디자인하는 거였어요. 이 옷 딱 보면 이 학생이 생각나야 된다. 이 학생의 취향, 이 학생이 하고자 하는 디자인성, 이 학생이 뭔가 자기 옷차림이나 자기 아이덴티티나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의지나 뭐나 이게 그 스타일 그대로 옷에 묻어 있어요. 그 옷이 이쁘고 안 이쁘는 중요하지 않아. 더 독특하고 비싼 사람이 없는 학생을 더 높게 쳐요. 그게 처음으로 나온 스타일이고 세상을 바꿀 판도의 최초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창성을 마음껏 뽐낸 재근 씨는 유학생활 내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덕분에 엔트워프 왕립예술학교의 학사와 석사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 위에 한국 학생이 졸업한 사례가 있으면 훨씬 더 쉬워요. 이미 졸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졸업한 사례가 없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더 고생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후배들은 다니는데 훨씬 더 쉽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드디어 했네. 그래서 막 되게 막 넉다운 됐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서. 일을 마치고 자리를 옮긴 곳은 카페입니다. 한가로운 오후에 반드시 들르는 재근 씨만의 단골 카페라고 합니다. 그런데 2잔의 커피를 시킨 재근 씨. 이곳에서 누굴 만나기로 한 걸까요? 그런데 차가운 커피와 따뜻한 커피를 번갈아 마십니다. 라떼를 좀 마신 다음에 요만큼 나오면 그 전에 이거랑 같이 맛을 본 다음에 여기다 우유를 넣으면 이게 아이스 라떼가 돼요. 그럼 3잔 마시는 게 돼요. 그러면 되게 막 풍족해, 행복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은 재근 씨.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그에게 2잔의 커피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작은 위로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 되게 여유 있고 좋죠. 쉴 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맨날 일만 하고 사는 것도 지겹고. 한때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했던 재근 씨.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브랜드 하려면 패션쇼도 해야 되고 사무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청담동에 쇼룸도 렌탈하고 막 그러면은 그 생산비, 쇼비, 뭐비 하려면 그 돈이 제가 없으니까 다 대출 받았었거든요. 나중에는 뭐 카드 대출, 보험 대출, 뭐들 다 받아 더 이상 받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옷이 많이 안 팔려가지고 막 뭐 뉴욕부터 해서 홍콩, 싱가포르, 뭐 이태리 막 다 갔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게 한꺼번에 확 들어가지고 못 갚으니까 그래서 굳어놨어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던 재근 씨. 하지만 실패의 쓴맛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는 3억이라는 빚부터 갚아야 했기 때문이죠. 가면 만든 일을 하면서부터 갚게 되었죠. 빚 갚으려고 시작한 게 가면 일이니까. 가면 만드는 일을 한 6, 7년 했었고 1000개 넘게 했으니까. 그거 하면서부터 유명세를 많이 타서 뭐 여러 다른 디자인 프로나 행사나 광고나 디자인 콜라보 여러 가지 많이 했었어서 그때 들어오면 빚 갚고 들어오면 빚 갚고 해서 다 갚았어요.